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일보 TV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뉴스 화면에서는 단편적인 장면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공습, 미사일, 유가 상승, 긴장 고조.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요, 단순한 국가 간 충돌이 아니라 세계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아직 이 상황의 위험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쟁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쟁은 왜 지금 터졌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이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타이밍이 선택된 전쟁입니다. 미국 내부 상황을 보면 답이 보여요. 정치적 분열 심화, 경제 불안 지속, 국제 리더십의 흔들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택한 것은 외부 충돌을 통한 내부 결집이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은 항상 내부 위기를 덮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단기 충돌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 전쟁의 본질은요, 협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쟁은 결국 협상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오판하고 있지만 지금 흐름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번 전쟁은 협상이 아니라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이란은 미국에게 있어서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비정규 전쟁의 핵심 축이기도 하고 반미 세력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바로 제거 대상입니다. 전쟁의 판이 바뀌는 순간이 보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입니다. 선. 그 선을 넘는 순간 전쟁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가요. 이번 전쟁에서 그 선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격, 이것이 바로 그 선을 넘었다라는 이유입니다. 석유와 가스를 건드리는 순간 전쟁은 더 이상 군사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공격입니다. 지금 세계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요, 미사일이나 공습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유가가 폭등합니다. 물류가 붕괴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강력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이미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접근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바로 금융과 에너지 전쟁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더 위험한 사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와 금융입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국민들, 세계 시민들의 생활비가 결국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가장 늦게, 가장 크게 일반 국민에게 옵니다. 자, 한국은 왜 위험할까요? 자,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국은 이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에너지 의존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겁니다. 석유 대부분 수입합니다. 중동 의존도 매우 높습니다. 해상물류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의 국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짧으면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공급망이 일단 붕괴가 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실물 경제가 강력하게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여러 지표에서 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종료가 없다라는 것. 장기 전쟁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지속적인 경제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침식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전쟁은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시작됩니다. 조용히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 불안정해지고 더 분열되고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체감될 수 있는 현실이 될 것인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단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구조는 정확히 5단계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충격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건 기름값입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 석유 가격은 반드시 폭등합니다. 지금 우리는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이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흐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석유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고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현재. 자, 그렇다면 기름값이 오르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물류비가 상승합니다. 생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 전기요금도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게 모든 물가 상승의 출발점이 돼요.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자, 그럼 2단계는 어떨까요? 물가가 올라요. 기름값이 오르면 그 다음 반드시 물가가 오릅니다. 식료품, 교통비, 생활비 이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서민 체감은 직접적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금리 압박입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소비가 감소되고 기업 투자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경제는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미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실물 경제가 붕괴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 직접적인 위험한 상태가 이미 전개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물 경제 붕괴 단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가 급격히 안 되고 기업 매출은 떨어지고 고용까지 이제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결되면서 실업이 증가합니다. 이때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마지막 5단계입니다. 금융 충격입니다. 마지막 단계. 부동산이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불안해지고 금융 불안정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총체적인 경제 위기가 현실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가 돼요. 자, 부동산 금리 환율 폭발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따로 생각합니다. 환율. 자, 2026년 3월 19일 금일 오늘 현재 환율이 1,500원을 이미 올랐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환율,
그리고 금리, 그리고 부동산,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금리와 부동산의 악영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전쟁이 나면 돈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1 환율이 1,500원이 돌파했다. 1달러짜리를 우리가 1,000원에 샀었는데 1,500원에 산다는 건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불안합니다. 자산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당연히 시작이 되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깁니다. 자, 이 물가를 잡기 위해 두 번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은 대출 부담이 올라가고 소비가 감소됩니다. 이게 시작이 돼요.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즉, 금리 상승은 바로 가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부동산이 영향을 받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반드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매수가 감소하게 되고 가격 하락을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로 간다는 것. 이게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금리 상승으로, 소비 감소로, 결국 부동산 하락으로, 그러한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구조는 끊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반인이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버티는 힘, 버티는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고정 수입을 유지하시고 현금을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채를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건 부채, 즉 빚입니다. 빚. 변동금리 대출, 과도한 레버리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줄이거나 끊어내셔야 합니다. 멈추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소비 구조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지출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제거하십시오. 이게 생존을 좌우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정보 감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환율, 금리, 국제 뉴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심리적인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위기 상황에서는 공포에 주도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판단이 현실과 미래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공포, 무리한 투자, 잘못된 선택,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위기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사일보 TV였습니다.